안녕하세요. 아마도 성악살롱 구독자 여러분, 2026년 5월 아마도 합창 리뷰. 오늘은 서울시 합창단에서 여는 2026 세종 시즌 마스터피스 컬렉션 시리즈 두 번째, 명작 시리즈 두 번째가 되겠죠. 카르미나 부라나로 여러분들께 리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은요, 무려 3,022석에 이르는 대단한 큰 극장입니다. 이 큰 극장의 규모에 맞게 이 극장에 어울리는 대공연이 따로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의 카르미나 부라나, 그리고 서울시 합창단이 국립합창단과 또 같이 모여서 협연을 하게 되겠죠. 굉장히 좋은 기획이고 극장에 잘 걸맞는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카르미나 부라나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합창단이 주가 돼서 서울시 합창단과 국립합창단, 그리고 서울시 소년소녀 합창단이 세 개의 합창단이 모여서 연합으로 합창을 구성하게 되겠고요. 솔리스트로는 소프라노 강혜정, 바리톤 염경묵, 테너 강동명 세 분이 분해주게 되겠습니다. 오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인천시립합창단이 아트센터 인천에서 했던 공연은 순수 음악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무용, 그래서 윤별 발레 컴퍼니에서 두 번째 파트인가 세 번째 파트에 관여가 되는 그런 파트가 있어요. 원본 자체에서도. 그때 이제 무용을, 발레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연주에는 한경 아르떼 필하모닉에서 연주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지휘는 서울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이신 이영만 선생님께서 지휘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2026년 5월 공연으로 서울시 합창단의 카르미나 부라나를 선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임 서울시 합창단 예술감독 이영만 선생님을 소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울시 합창단 예술감독에 사실은 2025년 11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26년 3월에 명작 시리즈 1, 오늘 명작 시리즈 2라고 했잖아요. 언제라도 봄을 미리 이제 취임 연주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영만 선생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대학교에서 성악과 학사를 하셨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 텍사스에서 합창지휘 석사를 하시고, 아메리칸 컨서바토리 오브 뮤직에서 지휘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김해시립합창단을 거쳐서 여수시립합창단 상임을 하셨고요. 이번 기회에 서울시 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예술감독으로 단장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도시의 특성과 역사, 정체성을 담은 연주 단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보여주셨고요. 그 메트로폴리탄 시티, 그런 어떤 규모에 걸맞는 그런 음악이 또 카르미나 부라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년 2025년 3월 13일에 연주됐던 인천시립합창단의 카르미나 부라나 리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들어가서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 카르미나 부라나 오늘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한경 아르떼 필하모닉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합니다. 한경 아르떼 필하모닉은 2015년 9월에 창단이 됐고요. 한경 미디어 그룹이 창단을 해서 이무치치 180인조 시민합창단 베토벤 9번, 그다음에 2019년에 말러 1번 거인 교과서 음악회, 국립오페라단과의 협연, 전국 순회 오페라 공연 등등 아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 연주 단체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서울시 합창단의 그 카르미나 부라나, 서울시 합창단은 또 오래간만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1978년 서울 시민 정서 함양 목적으로 창단이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의 서울시 합창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합창단이고, 저도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서울시 합창단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고 기대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오늘 국립합창단과 함께 협연하는 정말 장대한 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 어울리는 그런 음악, 카르미나 부라나 여러분께 잘 보고 리뷰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중. 자, 여러분,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2층 석에서 볼 건데요. 네, 전체가 다 조망이 되니까
무대하고 그 다음에 춤 그 발레 부분까지 잘 보일 걸로 예상합니다. 네, 잘 보고 여러분께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도 성악살롱 다미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되었던 서울시 합창단의 2026년 세종 시즌 마스터피스 콜렉션 시리즈 두 번째, 우리말로 명작 시리즈 두 번째게 되겠죠. 카르미나 부라나 잘 보고 돌아왔습니다. 카르미나 부라나는 작년 3월에 인천시립합창단의 공연으로 한번 접한 바가 있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 합창단의 카르미나 부라나는 약간 특이한 점이 저는 극장에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 워낙 크잖아요. 넓고 3022석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그야말로 대극장인데, 대극장인 만큼 무대도 굉장히 넓고 그 발레가 들어갔기 때문에
넓은 극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주를 구성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거를 굉장히 100%잘 활용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극장 자체 넓이도 굉장히 넓지만 이 대극장에서 오페라 공연도 할 수 있게 설계가 됐잖아요. 그 오케스트라 피트가 따로 있죠. 그 오페라 공연할 때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번에 카르미나 부라나 공연에 오케스트라 피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오케스트라 피트로 따로 이렇게 격리해서 내려놓음으로써 그 무대 위라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넓어진 거죠.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내려오고 합창단이 2개, 그다음에 소년소녀 어린이 합창단까지 3개의 합창단이죠.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합창으로 위로 올라가고도 무대 활용이 굉장히 극대화되었던 그런 연주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종대극장이 가진 그런 장소의 특징, 무대가 가진 특장점 때문에 이 개별 무대 요소들이 다 생기 있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음악 감상이 가능했다, 연주가 가능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신선했고 안정감이 있어 보였고 종합적으로 카르미나 부라나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연주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악 자체는 공간이 넓은 만큼 지휘자의 위치 자체가 오케스트라 pit빛 가운데 앞쪽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한 점에, 멀리 있는 한 점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난이도가 저한테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가까이에서 이렇게 숨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 지휘자의 어떤 요구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기에는 공간 자체가 너무 넓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합창단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합창단과 국립합창단, 서울시 합창단은 이 카르미나 부라나를 근 15년 만에 그 무대에 올렸다고 해요. 근데 15년 만에 올렸지만 서울시 합창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세종문화회관이라는 시스템, 스테이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단체다. 그래서 거기서 무대의 특장점을 활용하는 노련함,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였고, 그리고 15년 만에 카르미나 부라나를 했지만 반면에 이제 같이 협연으로 와준 국립합창단은 근래에 제가 알기로 카르미나 부라나 공연을 많이 했어요. 이곳저곳에서 여러 합창단과의 협연을 통해서 카르미나 부라나에 대한 굉장히 익숙함을 가지고 있죠. 최근 2-3년 내에 국립합창단이 가지고 있는 그 레파토리 자체에 대한 익숙함,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합창단들이잖아요. 국립합창단과 서울시 합창단 같이 세종대극장이라는 한 무대에서 서로 특장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음악을 주도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린이 합창, 서울시 소년소녀 합창단도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린이들이고 어린이들 구성원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어른들 합창 틈에 껴서 그 넓은 데에서 어른들은 악보를 보고 했지만 어린이 합창단은 악보를 보지 않고, 어느 어린이 합창단이나 요즘 가보면 악보 보고 노래하는 어린이 합창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다 외워서 그 어려운 이 카르미나 부라나라는 합창 자체가 고어에다가 무려 한 4-5개가 되는 어른이, 라틴어, 고대 독일어, 무슨 말 이렇게 막 합쳐져 있어요. 중복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발음별로 정확하게 익히고 복잡다단한 박자와 음악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아주 높은 목소리로 잘 소화를 해낸 어린이 합창단도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합창단들이 주가 된 합창 음악이니까 지휘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이 현대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막 재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재창이 많으면 뭐 노래가 쉽게 들릴 수 있겠지만 재창이 저는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같은 성질의 목소리가 아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어린이 합창단, 이 모든 소리들이 재창을 하려면 그 자기의 특성을 버리고 하나로 이렇게 모아야 되거든요. 이 모으는 아티큘레이션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으는 소리 아티큘레이션도 까다롭지만 그거를 가지고
복잡다단한 템포를 소화를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서울시 합창단에서 이번에 했던 카르미나 부라나는 이제 새로 취임하신 지휘자 영만님의 그 지도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단단한 코어를 가지고 중심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요 정도의 템포와 요 정도의 박자 리듬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어떤 주관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떤 박자가 빨리 가는 데 대한 도전을 막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멈추고 그리고 갑자기 느려지고 이런 부분은 많이 보여지지는 않았고, 일관되게 아주 뚝심 있게 세팅해 놓은 그 템포 값, 리듬 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잘 조정을 하는, 그래서 뒤에 보면 뭐 심심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 큰 공간에서, 그 넓은 공간에서 많은 예술 객체가 섞여서 혼돈되지 않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막 흔들리지 않는 어떤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효율적인 음악 세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넓은 공간이니까 기본적으로 세종대극장은 마이크 확성의 이슈가 있죠. 그러나 그거를 3층까지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까지만 해놓고 그 확성을 너무 과대하게 하지 않고, 확성은 일반적인 그 소리가 잘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선까지만 도움을 주고, 그렇게 지휘자의 뚝심 있는 코어가 단단한 그런 리듬이나 박자의 세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끝까지 잘 크게 무리가 되는 어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어색하지? 이 부분은 지휘가 끌려가네? 아니면 이 부분은 그냥 뭐 지휘면 너무 달려가고 막 따라가지 못하네? 이런 어떤 불안정감이나 뭐 이런 조바심 하나도 없이 안정적으로 잘 들었던 카르미나 부라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날 나왔던 솔리스트들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자기 독창 순서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어떤 여타의 오라토리오식의 미사식의 어떤 그런 세팅이 아니었고, 오케스트라가 오케스트라 피트로 내려간 것만큼 솔리스트들도 뒤에서 있다가 나와서 핀라이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오페라 아리아식으로 이렇게 탁 들려주는 어떤 그런 연출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미나 부라나에 나오는 독창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연출도 매우 합리적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세 분의 솔리스트들이 나왔는데, 우선 이제 소프라노 강혜정님은 알려진 바대로 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레파토리, 이런 장르, 뭐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어떻게 노래를 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이 공간에서 이 순간에 이 장르를 어떻게 해야만 효율적이고 잘 들려줄 수 있는지를 항상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있다가 그거에 맞춰서 최선의 값을 보여주는 그런 너무 훌륭한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지만 주로 이제 3부 쪽에 그 집중돼 있던 그 소프라노 강혜정님의 솔리스트 파트, 솔로 파트를 들으면서 특히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공간이 넓으면은 이 공간을 울려야 되겠다는 목소리 때문에 막 무리를 하게 되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충분히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자원들이 많으니 나는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다 하는 현대음악에서 요구하는 리릭한 클래식의 모습을 매우 잘 표현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리톤 염경묵님은 힘이 있는 그런 소리에서 극장을 꽉꽉 울려준다라는 그런 클래시컬한 모습도 있지만, 이 바리톤이 솔리스트들 중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나오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아리아 곡중 솔로마다 결이 달라요. 리릭하게 부르고 드라마틱하게 불러야 될 때가 있고, 바리톤 남자가 부르기에 힘든 멜리스마를 계속 연속을 해가지고 보여줘야 될 때도 있고, 막 이런 다단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을 무리 없이 잘 해결을 해 나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피아노로 굉장히 길게 이렇게 막 높은 음을, 바리톤이 내기에는 굉장히 높은 파사조 이상의 F샵 이상의 부분을 막 이렇게 막
불러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호흡이 받쳐지지 않아서 플랫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뭐 위험성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앞에 강혜정님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환경을 잘 활용을 해서 그 부분들을 멋지게 잘 불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너 강동명님, 이 카르미나 부라나에서의 테너 솔리스트는 딱 한 곡 나오죠. 백조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그 2부에 나오는 노래인데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요리된 막 불에 그을리고 막 이렇게 막 양념이 묻혀지고 막 별 어떤 그런 거 다 됐겠죠. 그런 모습을 처절한 모습을 이렇게 처절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노래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음에 있어서 그 진성도 자기가 가진 기량을 최대한 다 활용을 해서 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 고음에 다다라는 모습들 인상 깊게 봤고, 우리 강동명님이 그 노래를 할 때 가운데 발레가 남자 발레리노들이 이렇게 둘러싸인 위에 어떤 테이블 위에 이렇게 우아한 백조가 돼 보이는 발레리나 한 분이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춤을 추는 그런 춤사위가 그 테너 강동명님의 몸짓과 잘 연결이 돼서 안타까움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절창이었습니다. 네, 윤별 발레 컴퍼니의 발레신. 저는 사실 무대 위에서 라이브로 발레를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 보여주는 그런 가지고 있는 넓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여러 명들의 여러 그 무용수들의 군무도 굉장히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솔로 무대도 그러니까 무용수의 솔로가 되겠죠. 볼 수 있었고 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독특했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레가 음악에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휘자님이 템포나 어떤 리듬을 도전적으로 이렇게 막 확 극적으로 막 이렇게 가지가 않고 어떤 일정한 템포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런 미세한 조정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그 발레라는 어떤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르미나 부라나를 통해서였지만 윤별 발레 컴퍼니가 보여준 이런 발레의 아름다움을 통해 발레 음악도 라이브로 나중에는 한번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7시 30분 저녁에 보았던 서울시 합창단의 마스터피스 컬렉션 시리즈 2 카르미나 부라나, 정말 잘 보고 종합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졌을 때 그 요소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연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던 세종 대극장이 그런 모습들을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에 그 공간에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했던 카르미나 부라나, 너무 즐겁게 감상을 하고 돌아왔다는 말씀 드리고 아마도 합창 리뷰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7월 8월 다음번 아마도 합창 리뷰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